안녕하세요. 잊을 수 없는 일을 사연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어색하기만 하네요. 저는 올해로 40대가 된 남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짜릿했던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다시 반응하는 듯이 짜릿했던 일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경험담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 일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 아무쪼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때 과외하던 그 시절에 만난 어떤 과부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생활까지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라는 임용 통지서가 날아오는 바람에 강제로 휴학을 하게 되었고, 그때 주변의 상황이 비슷했던 친구들이랑 매일 술 퍼마시고 바다에 놀러가고 그러다가 헌팅이라도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놀러 다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도 참 낭비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몇 달 동안도 참 시간을 낭비한 것 같네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대학생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놀기만 하니 돈 쓸 일은 많고, 입대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버리면서 용돈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고, 그래도 입대 전까지 알차게 보내려면 적당한 용돈 벌이가 너무나도 필요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처음에는 친구랑 둘이 노가다판도 가봤는데 그 일용직 아저씨들의 무서운 텃세와 너무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오금이 저릿저릿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와중에 공사장 한번 다녀오면 이틀은 알아눕는 것이 효율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과외였습니다. 되기만 한다면 하는 일 대비 수입도 제일 괜찮은 편이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학교는 그나마 이름이 있는 곳에다가 중학생 수학으로 하면 대충 적당히 가르쳐도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부랴부랴 대충 전단지를 만들어 아파트 단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돌리고 왔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과외생을 구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전봇대에 전단지 붙여가면서 홍보하던 시기라 발품도 엄청나게 팔았네요. 편하게만 할 생각에 집에서 10분 거리까지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리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연락에 굶주려 있을 때 한 번 전화가 왔었는데 제 속셈을 눈치챈 것인지 차라리 공사판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시급을 싸게 책정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모자란 돈으로 당구장이며 PC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 수중에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연락은 안 와서 그냥 다른 알바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친구랑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래도 주변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과외하는 친구들이 몇 명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어디서 그렇게들 과외생들을 찾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 노하우 있는 친구들이 지금 과외생 구하는 어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참 당구에 빠져있던 그때 그 시기에는 가마가 너무 잘 붙어서 집중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과외를 찾는 전화였어요. 말했다시피 다마가 너무 잘 붙어서 대충 대답하고 내일 바로 찾아뵙는다고 하고 아파트 동호수만 대충 기억해 놓은 다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기억을 되짚어서 그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에서 웬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온 여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연예인 누구를 닮은 동그란 계란형 얼굴에 애 엄마라고는 생각도 들지 않는 동안의 외모를 가진 아줌마였습니다. 뽀얀 피부에 앳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는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대충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안내하는데 쫙 달라붙는 옷으로 보이는 얇은 허리며 육중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뒷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천천히 뒤를 쫓아갔죠. 또 그때 당시에는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힘이 남아둡니까?
아줌마인 걸 뻔히 알아도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하는데 라며 괜히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꼭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닌 걸 알게 될 테지만요. 소파에 앉으니 부엌에서 우유 한 잔을 따라오시는데 자꾸 그녀 쪽으로 시선이 가서 애써 딴 데 보느라고 아주 곤욕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흔들거리는 그녀의 특정 부위는 정말 제 숨을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 게 어찌나 귀엽던지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봐도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녀의 외모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들이 예체능계 지망이라 공부를 더럽게 안 했다고 하는 말만 기억이 났네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라니 이게 웬 떡이냐며 속으로 퀴즈를 부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가르치던 선생님이 별로인 것 같아 잘렸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이 쭈뼛대며 방에서 나와 잠깐 이야기했는데 고집이 세 보여서 가르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봐도 공부 정말 안 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어머니 속도 많이 썩이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게 이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생각은 추호도 없이 순수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며 주 3회 수업으로 그래도 당시 친구들이 알바로 버는 돈의 3배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체능계 지망에 공부도 소홀했다니 그냥 대충 가르치면 될 것 같았는데 애가 생각보다 똑똑하던 거는 계산 밖이었죠. 문제풀이 해주는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서 몰래 해설지 펴서 설명해주고 하는데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애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조만간 쫓겨나겠거니 해서 수업은 뒷전으로 하고 애랑 수다나 진창 떨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아줌마가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말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대충해서 이제 잘리겠구나. 그냥 이 돈 아껴서 군대 가기 전에 추억이나 잔뜩 만들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번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를 하나 내오면서 제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도 영문을 모르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잃은 뒤로 애가 많이 우울해했는데 선생님이 온 뒤로 애가 밝아져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남편은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는 불의의 사고로 사별했던 거였죠. 아주머니도 아들이 저에게 말해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넘겨 짚으신 것 같아 그냥 아는 척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 일을 돈 버는 일로만 생각하고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가 애 공부시키겠다고 아등바등 하시는데 내가 좀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죠. 그 뒤로는 돈만 꿀꺽하려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나름 수업 준비도 많이 해서 가고 수업이 끝나면 시간을 좀 더 내서 학생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PC방에 데려가서 잠깐 머리도 식혀주고 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까지 바래다 주면 아줌마가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식사를 차려주기도 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면 다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집어넣거나 아주머니 키 닿기가 힘든 그런 것들을 제가 나서서 정리해주고는 했는데 보통 옛날 집들이 구조상 부엌이 좀 좁은 편이어서 본의 아니게 신체 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아줌마 뒤를 지나갈 때 서로 닿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운 감촉이 엄청 좋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그 집을 드나들며 많이 친해졌습니다. 저도 매일 놀기만 하다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많은 추억이 쌓였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찬장 맨 위에 있는 컵을 꺼내다가 기우뚱해서 제가 깜짝 놀라 그녀를 받치고 팔을 뻗어 꺼내려던 컵을 꺼내줬는데
너무 급했던 나머지 제 앞과 그녀의 뒤가 완벽하게 밀착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렸죠. 아줌마가 저를 의식했는지 흡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에 기분이 묘해져서 그날은 서로 마주보고 먹던 밥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먹느라 아주 애먹었습니다.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말 강하게 밀착되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아주머니도 분명히 깜짝 놀라고 분명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테니까요. 정말 그렇게 여자와 온몸이 밀착된다는 게 그렇게 신나고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였을까요? 원래 아주머니는 제가 집에 오더라도 옷차림도 딱히 신경 쓰시지 않고 대충 묶은 머리에 얼굴엔 화장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머리도 정돈돼서 풀어내린 머리를 하거나 예쁘게 묶고 있었고 옷도 어디 외출하는 것처럼 잘 차려입은 상태에 약간 입술을 빨갛게 한 연한 화장을 하고 저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가는 게 일상이 됐었는데 어딜 나가 누굴 만나기라도 하는가 궁금해져서 저녁을 먹고 나와 깜깜해질 때까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다음 주는 친척 집에 며칠 동안 가기 때문에 수업에 안 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다음 수업 때가 됐어요. 당연히 놀러만 다니던 저는 친척 집에 간다는 말을 들어놓고서는 홀랑 까먹어 버리고 말았지요. 집을 나서고 수업을 간다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군요. 집에서 길 건너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러 되돌아갈까 하다가 뛰어가면 되겠지 하고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빗줄기는 제 상상 이상으로 거셌고 이내 쫄딱 젖게 되었습니다. 과외하는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당황한 듯 문을 열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녀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아들은 지금 친척집에 며칠 동안 가 있는 상태라 수업이 없는데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 사실을 기억 못했던 찰나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도 그런 저를 보며 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화장도 안 한 편한 복장의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5분 후에 문을 다시 열더니 들어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입고 있던 편한 복장 위에 대충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는 대충 묶은 듯한 머리를 곱게 빗어 풀어나와선 저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몸이 너무 많이 젖었다고 일단 샤워를 해도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제 옷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나와 제 옷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너무 젖어서 빨았다고 다 하고 다리미로 금방 말릴 수 있다고 대답해 주시며 준비해 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고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 옷이라기엔 조금 큰 것이 아줌마의 티셔츠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기에는 좀 작았어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집안에서 정막 속에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점점 어색해지는 분위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옷에서 아주머니 향기가 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시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아주머니의 소녀 시절이 상상이 됐습니다. 매사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소녀가 이렇게나 커서 아들을 낳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릴 적 그 소녀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묘하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푹 숙이는 그 모습에 미친 듯이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세탁할 때 쓰는 세제 냄새가 아니라 굉장히 단아하고 우아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냄새를 기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더 어른이 되면 그때 뭐라도 해보자는 장난 섞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생긋 웃는 아주머니를 보니 뭔가 조금만 더 하면 기회가 생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냄새를 기억하고 싶다고, 다른 냄새도 기억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그 집에서 소파에 기대 누워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끝이 날 때까지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툰 저 때문에 아주머니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신 거지만 모든 것들이 좋았고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에 가기 전 남은 수업 기간 동안 그녀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1층까지 배웅해 주고는 했습니다.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 아들은 아쉽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 또한 저를 꼭 껴안아주며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남긴 채 아들에겐 보이지 않을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고 첫 휴가를 나온 그날 집에 들르기 전에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이 집에 전에 살던 분은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 이사를 갔다는 소식만 전해주셨어요.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소나기가 내리면 그녀가 떠오릅니다.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아주머니에게 심심한 안부 인사 한번 전해봅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